우리는 과연 이 넓고 광활한 우주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인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얼마나 오랜 세월을 헤치며 또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러왔을까요? 아주 먼 옛날, 인류가 처음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그 순간, 그들은 대체 무엇을 마주했던 걸까요? 그 원초적인 시선은 어떻게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마침내 우주선을 발사하는 현대의 꿈으로 이어진 걸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별자리를 헤아리는 것을 넘어섭니다.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려는 방식이 어떻게 문명의 발전과 맞물려 숨가쁘게 달려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극적인 깨달음과 좌절을 겪어야만 했는지, 그 위대한 지적 여정의 드라마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놀라운 진실을 함께 찾아가 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주 오래전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모닥불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고대인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겁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검은 장막이 아니었죠. 수없이 반짝이는 별들은 그들에게 경외감과 함께 막연한 두려움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저 미지의 존재들은 대체 무엇이며 왜 저렇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걸까요? 고대 인류에게 밤하늘은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달력이자 시계였습니다.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 농사를 짓고 사냥을 할 시기를 파악했죠. 특정 별자리가 뜨고 지는 것을 관찰하며 계절의 변화를 알아냈고, 이를 기반으로 삶의 리듬을 조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측을 넘어 하늘의 섭리를 읽어내려는 인류 최초의 지적 시도였을 겁니다. 거대한 돌멘이나 영국의 스톤헨지 같은 고대 유적들이 특정 별의 움직임과 놀랍도록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천문학적 지식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신비로운 증거가 아닐까요? 하지만 그들에게 하늘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알 수 없는 힘을 가진 신들의 영역이었죠. 그래서 별자리에는 신화가 부여되고 하늘의 현상에는 신들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은 영웅들의 이야기나 신들의 모습으로 재탄생했고, 이집트 신전의 벽화에는 별자리와 함께 신들의 형상이 새겨져 그들의 우주관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고대 인류는 경험과 믿음을 바탕으로 우주에 대한 최초의 세계관을 형성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우주는 경외롭고 신비로우며 동시에 두려움을 주는 미지의 존재였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류는 이 신비로운 하늘을 단순한 믿음의 영역을 넘어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밤하늘의 움직임을 신화적인 해석 대신 수학과 기하학이라는 논리적인 도구를 이용해 설명하려 애썼죠. 그들은 별들이 왜 특정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지, 해와 달은 어떻게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지적 탐구에 새로운 불씨를 지피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신화의 시대에서 이성의 시대로 넘어가는 갈등의 서막이 열린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나 프톨레마이오스 같은 학자들이 제시했던 천동설은 당시로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정교한 우주 모델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돈다는 믿음 아래 복잡한 수학적 계산을 통해 천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려 했으니까요. 이러한 지적 탐구의 열정은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수많은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습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 같은 위대한 학자들이 제시했던 천동설은 당시로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정교한 우주 모델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지구를 우주의 중심에 두고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그 주위를 완벽한 원형 궤도를 그리며 돈다고 믿었죠. 특히 프톨레마이오스는 자신의 대작 알마게스트를 통해 행성들의 복잡한 움직임까지 수학적으로 설명해내는 놀라운 지적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태엽시계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우주의 모습을 상상했던 것이죠. 이 모델은 무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양 세계의 우주관을 지배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지구 중심의 우주가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자 모든 논리의 출발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인류의 지적 탐구는 결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서양 문명이 이른바 암흑기를 보내는 동안 고대 그리스의 찬란한 지식은 다른 문명권으로 흘러들어가 꽃을 피웠습니다. 바로 이슬람 문명이었죠. 그들은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 지식을 소중히 보존하고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슬람 학자들은 바그다드, 카이로, 다마스쿠스 등지에 거대한 천문대를 세우고 정교한 관측 기구들을 활용해 밤하늘을 끊임없이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단순히 별자리를 보는 것을 넘어 행성들의 미세한 움직임과 위치 변화를 전례 없이 정확하게 기록했죠. 이러한 정밀한 관측은 기존 천동설 모델의 미세한 오차들을 하나둘씩 발견하게 만들었고, 이는 곧 새로운 질문과 의심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과연 지구가 정말 우주의 중심일까? 우리가 아는 우주의 모습이 전부일까? 하는 근원적인 물음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16세기 유럽의 르네상스라는 지적 부흥기가 찾아오면서 인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담한 답을 내놓게 됩니다. 바로 폴란드의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였죠. 그는 오랜 관측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신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자리하고 지구가 다른 행성들과 함께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이른바 지동설을 제시한 것이죠.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굳건히 자리 잡았던 지구 중심의 우주라는 믿음은 단순한 과학 이론을 넘어 종교적, 철학적 세계관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마치 거대한 바위에 작은 균열을 내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그에 져서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는 출간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점차 지식인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때로는 비밀리에 읽히며 지적 탐구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인류가 우주에 대해 품고 있던 오랜 믿음과 새로운 이성적 발견 사이에 거대한 갈등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단순한 천문학적 이론을 넘어 인간이 우주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재정의 하려는 용감한 시도였습니다. 이는 인류가 신화적 해석에서 벗어나 오직 논리와 증거를 통해 진실을 찾아 나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이처럼 새로운 지식이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는 순간은 언제나 긴장과 불안을 동반했지만 동시에 인류의 지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던진 작은 돌멩이는 수천 년간 굳건했던 믿음의 호수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 파문은 곧 거대한 쓰나미로 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갈릴로 갈릴레이라는 또 다른 용기 있는 학자가 등장하면서 말이죠. 그는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우주를 그리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든 망원경을 하늘로 향하게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이 도구를 통해 그는 인류의 시야를 미지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죠. 갈릴로의 관측에 이어 요하네스 케플러는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원형 궤도가 아닌 타원형 궤도로 돈다는 혁신적인 법칙을 제시하며 천체 운동의 신비를 한 꺼풀 더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아이작 뉴턴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현상과 달리 지구 주위를 도는 현상 사이에 보편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는 위대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그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여 우주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물리 법칙을 수학적으로 설명해냈죠. 이로써 우주는 더 이상 신의 영역에 속한 불가사의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방법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거대한 기계 장치와 같은 곳으로 재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움직임과 중력의 영향을 받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그의 통찰은 마치 신세계의 문을 활짝 여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어서 에드윈 허블은 망원경을 통해 밤하늘을 관측하던 중 우리 은하 외에도 수많은 은하가 존재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으며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죠. 이는 우주가 정적이고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한다는 대단히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인류는 이제 자신이 우주라는 거대한 바닷속에 작은 섬에 불과하다는 겸허한 진실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세기 중반 이후 인류는 단순히 우주를 관측하는 것을 넘어 직접 우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디뎠고 탐사선들은 화성과 목성, 토성 등 태양계의 행성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보내오는 초기 우주의 경이로운 모습과 아직 아무도 보지 못했던 은하들의 찬란한 빛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